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바로 4월 27일이죠. 11년 만에 열리는 역사상 이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남북이 속도를 내며 날짜와 의제를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비핵화를 의제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세한 남북 정상회담 전망, 또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부원장, 그리고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회담 시간이 91분인가 그렇죠.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뤄졌고 속칭 시원하게 합의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통일부 쪽에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대 그 회담 중에 가장 그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어떤 의미에서 그 참 테이프를 끊었다고 할 정도로 그 빨리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보면은 북한 측에서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과 같이 굉장히 그 대화 자체가 네. 큰 무리 없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번 경우에도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이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 통일부가 발빠르게 여기에서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사실은 그 남북한 관계 개선에 그 앞장선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이렇다 보니까 첫째 북한 측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어떤 필요성 이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네.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손바닥이 마주치면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동감인데요. 네.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고 그러니까 북한도 또 필요에 의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나왔고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맞추는 것 같은 건 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남북 정상이 서로 원했고 그랬으니까 크게 장애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소가 정상회담 최초로 이제 판문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지금 관심 대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그림이야. 이게 선 그어놓은 그거를 이제 발로 걸어 넘어오는 모습이 아마 전 세계 모든 메디아의 그 어떤 그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넘어오는 것을 네. 할 것 같고요. 거기서 사실 그 평화지까지는 얼마 되진 않거든요. 네. 그 걸어오는 모습 오랫동안 장기간 몇 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세계 메디아에 보여주면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화려한 데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비핵화를 주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얘기를 할 것이냐가 지금 상당히 관심사이긴 한데 북한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전향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비핵화와 관련된 그 문제는 그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합니다. 원칙적 합의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예전 같으면은 남북한에 비핵화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고 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그래도 물론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남북한에 있어서 어떤 그 대화에 있어서 그 비핵화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하고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것을 또 멀리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또 이제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것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래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북한이 자꾸 뒤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와 관련된 것, 그럼 우리는 그 강하게 이것을 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 비핵화 자체도 그 의제로 어느 정도 그 이용되지 않겠느냐,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비핵화와 연관시켜서
바로 이제 좀 큰 틀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네. 이런 것을 이제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것을 보탬으로써 소위 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그 구도를 이끌어 나가는 구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아마 그런 큰 구도 속에서 비핵화 얘기도 역시 그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거론될 거라고 사실 보시죠? 처음에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우리는 북한이 하도 미국하고만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입구까지만 가져다 놔도 성과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소리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재 국면 하에서 비핵화 소리를 꺼내지 않고 군사적 긴장이나 평화정착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또 약간 난센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자꾸 뒷걸음치는 북한을 좀 앉혀놓고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정말 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 불행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 비핵화, 평화정착, 군사적 긴장 완화 요 세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부분을 두고 과연 미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트럼프는 김정은의 방중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측도 바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했단 말이죠. 지금 네. 뭐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톱니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맞추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형식은 좋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어제 이제 북한에서 이제 40분짜리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것을 했는데 둘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핵화 문제를 거의 이제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는데 네. 또 짜게는 전술로 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중국 측은 이제까지 쌍중단, 쌍계 병행이라고 해서 한미 훈련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그리고 평화 체제 끌어하고 북한 비핵화한다는 이런 거의 단계적이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이 거의 길을 맞춘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는 고르디우스 해법이라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그런 방법을 했고 미국은 지금 리비아식 핵해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잘못하면 북중과 한미 사이에 여기 골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정부나 우리 해당 외교관들이나 우리 안보 전문가들이 그 갭을 메우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의 내용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장님, 그렇다면 이 친서 안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비핵화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단계적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원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아주 구체적인 것은 뭐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좀 이제 대략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원칙적인 입장 같은 것. 네.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소위 그 상계 병행이라고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중단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또 비핵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는 것이 또 중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김정은 자체가 그 소위 방중을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도 이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좀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자체, 소위 이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를 그 구체적인 아니지만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의향을 상당히 그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고 하는 소위 그 평양 당국의 그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간접적으로 사실 알렸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중국이 뭐 제주치를 풀고 뭐 원유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식의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재와 관련된 것을 중국이 뭐그 유엔 안보리의 어떤 결정을 그 무시하고 다시 뭐 재개를 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하기는 사실 어렵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재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어떤 형식에 있어서 좀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일 가능성이 사실 있죠. 막 그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경직되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하고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 소위 공식적으로 뭐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밀거래상으로 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소위 이제 밀거래가 네. 북중 간의 밀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큰 틀림이 없거든요. 그럼 밀거래 자체를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북중 간의 이 경제적 어떤 교류 이 물꼬는 좀 더 확대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환경만 좀 조승연의 형태로 갈 가능성도 사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했을 거라고 보시죠? 뭐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갔는데 또 북한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지도자가 갔다 왔는데 뭔가 좀 나아지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막 인도주의적 문제 같은 거, 지원 같은 거는 좀 해결해 달라. 우리 좀 숨이 막혀오고 있다. 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했을 거고 아마 시진핑 주석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제재를 어떻게 어떤 밀도에서 적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밀수입 관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가에 따라서 북한은 협상력이 높아지고 또 오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어저께 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육자회담 복귀라든가 무슨 어떤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다는 양측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번 뭐 남북 정상회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비핵화는 선대들의 유훈이고 한미가 선의로 대한다면 우리도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에 수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한미 훈련 중단이든가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규모의 축소든가 철수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두 번이 정상회담으로 풀리면 왜 그거를 이제까지 25년 동안 끌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면서 사실 육자회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원칙적인 문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 같은 거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시 주석이 그거는 내가 연구해 보겠다는 정도가 이번 방중의 성과라고 북한 측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 정상회담의 비핵화 의제가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결국에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단계적 조치를 해석하는 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라는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은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5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거든요. 도발하고 또 냉각되고 또 회담하고 또 보상해주고 또 깨고 이런 패턴이 바로 단계적 이야기인데 아마 이번에 뭐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근데 핵을 버리면 공용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진짜 김정은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체제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북한 지도부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핵도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도부가 할 행동을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네. 소장님, 단계적 비핵화가 언급이 됐단 말이지.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어서 좋게 보면 비핵화를 정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걸로도 보여지고 내심 이거는 사실상 판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차라리 북한이 정말 시간을 줘서 정말 단계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지 용인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단계적 비핵화를 보시는지요? 그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이번에도 우리 그 특사단이 갔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위협이 없고 그 다음에 체제 안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위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소위 그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보장돼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비핵화하겠다. 이걸 믿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믿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둘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단계적이라고 그건 다 좋습니다. 단계는 단계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단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5년 내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10년 내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든가 하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그 진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해소가 되고 체제가 안정이 보장이 된다면은 뭐 비핵화한다. 이것은 사실은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정부 출범 시에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오리무중이고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단계적이고 어떤 그 보상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형식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언제까지의 기간을 확정하는 그 자체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별거 없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소한 이것만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 합의를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의 어떤 그 진정성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은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보다 가장 그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를 회담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덜 예민한 주제부터 좀 접근을 해서 좀 실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라든지 네.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부터 접근하는 건 어떻다라고 보시죠? 김정은이가 통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심어갖고 세계에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니까 네. 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은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 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해주겠다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 제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서 유엔 제재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개성공단을 뭐 재개하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런 말은 아직은 나오기가 조금 시기상 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소식, 방러 가능성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등판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 뭐 북중 정상 있었고 미중 정상 있고 그 전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러시아를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서방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군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건 김정은한테는 최고의 어떤 선물일 수 있고 최고의 카드로 될 수 있거든요. 잘만 하면 김정은 지도부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육자회담 중에서 미일 빼놓고 2대4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외교적 수법이라고 외교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국, 남한, 그다음에 러시아 네. 이런 식으로 4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2개 이래서 좀 역량상 이전에는 1대5였거든. 혼자서 5개 나라를 반대해서 싸웠는데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자기가 치고 나감으로써 중국을 우군화하고 한국을 우군화하고 러시아를 우군화하면 북한까지 4 그리고 미국과 일본 2 그러면 역량 구도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뭐 저라도 김정은이라면 그런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와는 다른 또 신육자 구도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는 시각도 있었어요. 뭐 신육자 구도가 이대 방금 여기 2대4 그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사실 평양 정권 입장에 있어서는
그 2대 4에 더해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조차도 북한 페이스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제 공체적인 어떤 그 평화 전략이 아니냐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물론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가까이 한다는 이건 이미 알려진 공식이고 네.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 지금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지만 내심으로는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해가 관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을 오히려 더 급선무로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규모의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북한에 있어서 통치 형태가 고급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급 물품을 중국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짝퉁도 많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 너무 경제적으로 종속되면은 그만큼 또 오히려 중국의 그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려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고급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실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 해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정상화하게 되면은 지난해 우리 일제 시대의 어떤 그런 보상으로 이게 받아내는 그런 것과 동시에 이런 것 등도로 해서 보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생각을 한다. 일본을 빨리 정상화 시키려고 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육자 구도에서 우선적으로는 이쪽을 먼저 우분화 시키려고 할 거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네. 네. 비핵화 이유가 더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이후에 북미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을 북한 내부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미중이 72년도에 화해를 할 때 김일성 주석이 닉슨이 백기를 들고 베이징에 항복을 하러 왔다. 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결국은 미국이 우리 지도자 앞에 백기를 두고 백기 투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버리면 또 주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된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세뇌시키고 선동시키고 선전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온갖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비핵화를 정작 공식화할 때, 중국 방문 소식을 공식화할 때 비핵화 얘기를 북한 내부에서는 하지 않아서 그것도 사실 해석을 나왔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 북한 사회는 그 구호 사회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적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또 사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은 소위 그 수령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핵무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정당성 있는 것으로 일단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형태의 비핵화라는 말을 강하게 사실은 띄웠을 때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가급적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구호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핵화라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서서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을 이제 설득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나오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출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부원장, 정용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